네, 오늘은 2020년 8월 1일에 본 한국 남동발전 대졸 전기직 전공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제 정전 용량이 3, 4, 6 페럿이 있고 이것의 내압이 6V, 5V, 2V인 이제 직렬 회로가 있을 때 전체 내압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18이 나오고 곱하면 20이 나오고 곱하면 12가 나오니까 이쪽이 가장 약한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회로에 커패시턴스가 3개가 있을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제 용량의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3분의 1대 4분의 1대 6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V니까 이 곱하기 12 하면은 2가 나오죠. 여기 곱하기 12 하면 3이 나오고 곱하기 12 하면 4가 나오니까 다 더해주는 9V가 전체 내압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자율공간에서 이제 전위 함수가 x의 3승 마이너스 2x y 제곱 마이너스 y z의 3승 이렇게 주어지고 점은 P점에서 마이너스 1,0에서 전속 밀도 D값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를 하면 전개가 나오고 전개에다가 입실론을 곱해주면 전속 밀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i가 되고 플러스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z의 3승의 j가 되고 이제 z로 미분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yz의 제곱 k가 되고 이제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입실론 제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되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i 여기는 4가 되고 0이 되니까 플러스 4j 여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풀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보기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아마 전속 밀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공간 전화 밀도를 구하라고 한 문제였는데 잘못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뿌아송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보면은 아까 이 식에서 뿌아송 방정식을 이용해보면 6x 플러스 마이너스 4x 가로 닫고 플러스 마이너스 6z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공간 전화 밀도니까 아까 점 P를 여기 대입해보면 이것은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이건 0이 되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공간 전화 밀도가 2의 입실론 제로다. 아마 출제자는 이거를 의도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면 아마 오류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3번 문제.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시험 끝나기 한 1분 전에 갑자기 감독관이 말씀을 하시는데 역삼각형 A 사이에는 곱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전공자라서 역삼각형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도트 곱인지 크로스 곱인지 말씀을 안 해주시고 1분 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풀기가 난감했는데 공지사항에서 이제 전원 정답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3번은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4번 문제에서는 구좌표계 문제였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V는 대충 뭐 R에 관련된 함수, 세타에 관련된 함수, 파이에 관련된 함수를 이렇게 주었는데 이제 이 쿨롱의 전하를 옮겼을 때 한 2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해서 VA를 구하고 VB를 구해서 차를 한 다음에 2를 곱하면은 이제 2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세타 1이 있고 이렇게 돼서 세타 2가 있다. 이제 이 1이 이렇게 있고 이 2가 있을 때 이 1은 60을 줬고 세타 1은 30도, 세타 2는 45도를 줬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2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경계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이렇게 법선 벡터를 그려주고 여기가 60도 해서 공식집처럼 풀으셔도 되지만 어차피 전개는 접선 성분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시고 이 부분이 같다. 이 원 곱하기 이 부분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30도 같다. 이2
곱하기 코사인 45도를 해주시면 이게 60이고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는 루트 2분의 1이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게 없어지면서 30 루트 6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 회로가 이렇게 있다. 이제 전류가 루트 3이 흐를 때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어보시면은 이 길이가 정삼각형에서 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고, 왜냐면 이게 반지름이 1이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4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분의 전류가 루트 3이고 곱하기 지금 이 부분이 코사인 각인데 이 부분이 정삼각형이니까 60도를 해주시면 코사인 60도 곱하기 2 곱하기 지금 선이 6개니까 곱하기 6을 해주시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다 지워지면서 루트 3이 없어지고 이게 지워지면서 2파이분의 6이 되고 이건 이제 파이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7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콘덴서 용량이 있었고 뭐 이렇게 유전율을 채워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이런 문제는 쉽게 접해봤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8번 문제, 이제 인덕턴스 L을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솔레노이드에서 면적이 5였고 길이가 2m, 투자율이 3, 그리고 1m당 권선수가 4라고 나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L은 이제 L분의 뮤 곱하기 Sn 제곱을 하는데 문제에서 단위 길이당 권선수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N0가 되고 이것은 L분의 N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L을 넘겨서 제곱을 해주시면 L은 이제 뮤 곱하기 S 곱하기 L 곱하기 N0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3을 넣고 5를 넣고 2를 넣고 4의 제곱인 16을 넣어주면 정답이 480이 나오게 됩니다. 9번 문제, 이제 정전 용량이 4 마이크로 페럿을 줬고 전압이 20 사인 100 t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변위 전류의 최대값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제 변위 전류 밀도를 생각해보면 단위 시간당 단위 전속 밀도의 변화가 변위 전류 밀도인데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주고 전속 밀도는 전개로 바꿔주면서 입실론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d를 곱하고 d를 나눠주면 이 부분이 이제 C로 바꿀 수 있고 이 부분은 전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미분해주면 20 곱하기 100 곱하기 코사인 100t가 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4 마이크로페롯을 해주면 이제 삼각함수는 날리고 이것을 곱한 값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와서 8mA가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이제 Z가 0일 때 이제 J10을 주고 Z가 3일 때 마이너스 J10을 줘서 이제 이 중간에 있을 때 자개를 묻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무한 평판 도체가 이렇게 두 개 있고 표면 전압 밀도가 이렇게 주어지면 중간에서 전압 밀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J10으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11번에서는 이제 전개와 자개 에너지가 함께 있으면은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입실론 곱하기 투자율 곱하기 2H로 골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이 문제도 전원 정답 처리가 되었는데 이제 3파이에 메가와트로 주고 입실론이 3, 투자율이 27로 주어져서 이제 100m에 고르게 방출되었다. 자개의 세기를 묻고 있었습니다. 문제에서는 아마 자개의 세기하고 단위가 볼트 퍼 메타로 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푸나 고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원 정답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개의 세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인팅 벡터를 생각해보면 이제 와트 퍼 메타 제곱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0m의 고르게 방출이니까 지금 3 파이 나누기 4 파이 r제곱이니까 100 곱하기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100m의 고르게 방출하면 원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2h가 되는데 이제 전자장에서 이 h는 루트 입실론 투자율이 되니까 이제 자개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2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루트 입실론분의 2절 곱하기 자기의 세기 제곱이 되죠. 아까 이게 3이고 이게 27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9가 되면서 밖으로 나오면 이제 4파이 곱하기 10의 4승분의 3파이가 이제 3 곱하기 h 제곱이 되고 계산을 해보시면 없어지면서 h가 2 곱하기 10의 2승분의 1에서 아마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이제 100옴을 주고 400옴을 주고 이제 입사 전압이 2K볼트다. 이제 투과파의 전류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제 투과파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개를 더하고 두 번째 있는 저항의 2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2K를 하면은 5분의 8 2K가 되죠. 이제 전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이것을 Z2로 나눠주면 400 곱하기 5분의 8 곱하기 2K가 되고 이렇게 지워지면서 아마 8A가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4번에서는 전선 중량비가 두 번째로 작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단상 2선식과 단상 3선식, 3선식, 4선식 있을 때 전선 중량비는 1대 8분의 3대 4분의 3대 3분의 1이었으므로 아마 단상 3선식이 두 번째로 작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15번 문제는 L이 10mH, C가 100 마이크로페럿이다. 여기서 서지파의 속도를 묻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루트 LC분의 1이니까 여기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루트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니까 이제 루트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오고 이제 역수를 취해주시면 10의 3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6번에는 이제 무효 전력 공급원이 아닌 것을 물어봤고 이제 변압기가 있어서 변압기를 고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에서는 이제 용량이 100kW고 수용률이 80%, 부하율이 50%인 설비가 있다. 여기서 10일 동안 가동했을 때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곱해주시면 되죠. 100 곱하기 0.8 곱하기 0.5 곱하기 11이니까 240시간을 곱해주고 여기 10의 3승이 빠졌네요. 이렇게 곱하면은 아마 9600kWh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18번에서는 이제 OC, UV, OV, DS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저전압의 느낌의 문제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언더볼트 해가지고 UV를 골랐습니다. 19번에서는 단상 2선식에서 전류가 6A하고 3선식에서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전선 중량비와 전력 손실이 다 같을 때 선로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I 제곱 R인데 선이 두 개니까 2를 곱해주고 여기서는 3I 제곱 R이 되죠. 전선 중량비가 같기 때문에 R의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 이게 2가 나오고 이게 3이 나오고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6의 제곱은 3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해서 i가 4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전압에서 40Hz 콘덴서에서 6A가 흐를 때 60Hz면은 이제 전류가 얼마가 흐르겠는가가 문제였는데 V는 IR을 해보시면 여기가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같은 전압일 때 여기가 40이면 6이 나왔고 얼마가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가 해보시면은 60을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3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9A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21번에서는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이고 각속도가 100일 때 소호 리액턴스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소호 리액턴스의 크기는 3배의 오메가 C1이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을 해서 아마 3분의 10의 4승인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2번에서는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였는데 온도 계수가 0.5 그리고 온도가 20도에서 32도가 됐다. 경과는 2m였고 2도가 4m였다. 이제 2도가 얼마만큼 증가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변한 2도의 공식은
루트 D제곱 더하기 8분의 3 곱하기 온도계수 곱하기 변한 온도 곱하기 경관의 제곱이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16이 나오고 이제 변화 온도가 12도니까 곱하면 6이 되고 경관의 제곱을 하면 4가 되니까 약분해서 2가 남고 약분해서 3이 되고 이제 더하기 9가 되니까 변한 2도는 5m가 되고 4에서 5까지 1m가 증가해서 정답이 1m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23번은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걸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은 승합이고 2번은 병렬 회선 증가, 3번은 중간 조상 방식, 4번은 직렬 콘덴서 설치였는데 이제 중간 조상 방식은 안정도 증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 24번 문제는 이것도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평균 발열량이 6,300kcal/kg이다. 회분이 몇 %인가를 묻고 있는데 기출과 비교했을 때 이제 문제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류가 될 것 같습니다. 25번 문제는 전압이 500V다. 소비 전력이 10kW다. 역률이 80%다. 이때 리액턴스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10kg면은 여기가 세타일 때 이제 이 부분이 10K 곱하기 0.8분의 0.6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i제곱 x를 하면은 10K 곱하기 4분의 3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i는 이제 10K 나누기 500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의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가 10K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이제 약분을 해주시면 10K, 10K가 없어지고 K는 만이니까 0 2개, 0 2개, 0 2개, 0 2개 없애면서 이거는 25로 올라가고 0.8의 제곱은 10분의 8 곱하기 10분의 8이 되고 약분 되면서 5 남고 2 남고 약분 되면서 2 남고 약분 되고 약분 돼서 4 곱하기 3에서 12가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6번에서는 R이 15옴이고 C가 200 마이크로페럿, 전압이 200일 때 충전되는 전기량을 물어봤습니다. Q는 CV이기 때문에 그냥 V랑 C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4 곱하기 10에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돼서 0.04가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7번에서는 i가 아마 이렇게 주어지고 r이 2옴일 때 소비 전력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비 전력은 i제곱 r이니까 i제곱을 구해보면 이거의 제곱 루트 2분의 10의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3의 제곱해서 2분의 1로 묶어보면 100 플러스 25 플러스 9가 되고 이것 자체가 i 제곱이니까 여기다 r을 곱해주면은 2가 없어지면서 정답이 134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28번에서는 4k 플러스 dt분의 dk 플러스 2 곱하기 적분 k인가? 이렇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비례계수 4 묶었을 때 이제 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고 여긴 2분의 1이 되니까 1을 골라서 이렇게 해서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29번에서는 전압이 3 플러스 J2로 주고 전류가 2 플러스 J로 줘서 역률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전압과 전류를 도트 곱하시면은 전압의 크기, 전류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이제 크기는 이것은 루트 9 더하기 4니까 13 이거는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가 되고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4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답이 루트 65분의 4였던 것 같습니다. 30번에서는 이제 dt분의 dy 플러스 y 적분이 있는 식 yt에서 ut인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제 31번에서는 정연파 평균값이 이제 100V일 때 최대값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값 곱하기 파이분의 2가 100이니까 이렇게 곱하시면은 아마 50분의 파이가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2번에서는 Z 변환이 나왔는데 막 식이 엄청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제 33번에서는 이렇게 전류원이 있고 여기에 컨덕턴스 3 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30A, 여기는 20A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30A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30A 곱하기 5분의 2 20A는 이렇게 나눠지니까 빼기로 해주면 20A 곱하기 5분의 2 해주면 10 곱하기 5분의 2가 돼서 4A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소비 전력은 I제곱 R이니까 16 곱하기 지금 여기서 컨덕턴스를 줬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주시면 아마 정답이 8W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34번에서는 초기치를 묻는 문제였는데 S 3승에 이렇게 있고 이제 ES 플러스 이렇게 있을 때 초기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S를 곱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초기치가 되니까 개수만 따가지고 4가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35번에서는 이렇게 커패시턴스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L이 있을 때 4단자 파라미터에서 C에 해당하는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아마 20으로 주고 L은 1mH 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4단자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1, XC 01, 1, 0, XL분의 1, XC 01 해주시면은 이렇게 곱해서 XL분의 1 이렇게 하면 1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은 C가 XL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메가 L분의 1이 정답이니까 J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시면은 아마 정답이 마이너스 J 50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6번에서는 이렇게 델타 회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Y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R이 루트 3이고 여기 선에 걸리는 전압이 100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 선간전류를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델타를 Y로 바꿔주면 3분의 1 R이 되고 이 R과 더하면 3분의 4 R이 되고 곱하기 I는 이제 상전압이니까 루트 3분의 100을 해주시면은 아래에다가 루트 3을 넣어주면 루트 3과 이렇게 없어지면서 I가 아마 25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37번에서는 이제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었는데 이제 600V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계좌 전류가 10A다. 지금 외부 저항이 20일 때 계좌 저항은 얼마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아마 45물 해서 정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8번에서는 이제 6극을 주고 전기 각이 120도일 때 기계 각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제 N은 P분의 2F를 해주면 되죠. 여기에 120을 넣어주고 여기 6을 넣어주면 아마 40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39번에서는 이제 유도전동기 특징으로 뭔가를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패스를 하겠습니다. 40번에서는 단락비를 물어봤는데 이제 단락 전류를 600으로 주고 전격 전류를 400으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마 1.5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41번에서는 이제 사극을 주고 19.6kW 그리고 토크를 10kg 이렇게 줬을 때 회전 속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P는 오메가 T니까 이제 출력이 19.6kg였고 이제 각속도는 2파이 n이 되고 토크가 10이었는데 단위가 kg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9.8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2가 되고 이렇게 지워지고 n은 파이분의 1000 곱하기 10분의 1이 돼서 정답이 파이분의 100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42번에서는 몇 킬로와트가 있을 때 역률이 얼마가 되고 이제 여기다 뭘 추가했을 때 이제 아마 필요한 콘덴서 용량인가? 그런 걸 물어봤는데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것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43번에서는 6극이고 150Hz를 주고 회전수가 1200rpm일 때 회전 전류의 주파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동기 속도가 6분의 120 곱하기 150이 되고 이렇게 하면 20이 되고 이제 300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으로 슬립을 구해보면 3000분의 1800이 돼서 이제 0.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6과 150을 곱하시면은 90이 나오고 이것이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4번에서는 직류 분권 발전기에서 전압 변동률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전격 전압이 200이고 1.6kW 부하가 있고 전기자 저항은 0.5옴 계좌 저항은 50옴이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이니까 200분의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이쪽으로 1600, 200 나눈 8A가 이렇게 가게 되고 이쪽은 50옴이니까 200V가 걸리려면 이쪽으로 4A가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12A가 지나가게 되고
전기자 저항이 0.5ohm이었으니까 곱해주시면 6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206-200을 해주시면은 200분의 6이 되고, 이것은 이제 0.03 해서 전압 변동률이 3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45번에서는 문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에서는 이제 기동시 전압을 낮춰서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방식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마 보기가 전전압, 콘돌라 기동, 1차 저항, 구자 기동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다 좀 낮추고 구자 기동도 이 정도지만 감전압 기동이 아닌 직입 기동이 아마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47번에서는 Z 보상인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번에서는 회전 변류기가 나왔는데 육상이었고 300V 직류측 유기기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공식이 직분의 교가 루트 2분의 1 사인 n분의 파이니까 상수가 육상이 되니까 6분의 파이가 되고, 이건 30도가 되고 사인 30도는 이제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교류가 300V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300 곱하기 1.4 곱하기 1을 해주시면 600 곱하기 1.4니까 64, 24 해가지고 840이 정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49번도 이상한 PAM인가 PWM인가 잘 모르는 문제들이 나와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50번에서는 연산증폭기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도 잘 몰라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51번에서는 2.4V 이렇게 있고 3kΩ, 여기는 1.2V, 4kΩ, 여기에는 이제 2kΩ 이렇게 있을 때 V0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점에서 키르이호프 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 2.4, 3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 4분의 1.2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 V0, 2가 0이 나온다. 이제 다 넘기면서 곱하기 12를 해주면 6V0는 4 곱하기 2.4 마이너스 3.6이 되고, 6으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이 나와서 정답이 아마 마이너스 2.2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52번에서는 입력이 이러한 구형파였을 때 이상한 회로가 있을 때 출력을 물어봤는데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53번에서는 분진, 산탄, 특징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54번에서는 주파수가 500MHz다. 이 신호에 맞는 2분의 1 파장 안테나 길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전파 속도로 3 곱하기 10의 8승을 주었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8승 나누기 500 곱하기 10의 6승을 해서 이렇게 지워지고 10분의 6이 나온 것을 2분의 1 해서 정답이 0.3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55번에서는 변조 지수가 0.8이고 반송파 전력이 10kW다. 이때 최대 송출 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송출 전력 공식이 반송파 전력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m제곱이기 때문에 10kg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0.64가 되고, 이건 1.32가 되고 곱해가지고 13.2kW가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56번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40 마이크로세크를 주고 200바이트 5프레임을 주었습니다. 송전 속도를 물어봤는데 단위가 메가바이트 퍼 세크였기 때문에 200을 40 마이크로세크로 나눠봤는데 정답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다 곱하기 5프레임을 해서 아마 25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57번에서는 A, B, C 더하기 A 바 B, C 더하기 A, B 바 C 더하기 A, B, C 바 더하기 A 바 B, C 바, 이것을 간소화시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카르노 맵을 이용해 보시면은 A 바 B, C, C 바, 이걸 보면은 여기에 있고, 이것을 보면 A 바가 여기 있고, 이것을 보면은 B 바에다가 C가 있으니까 여기 있고, 이것을 보면은 C 바에다 A, B니까 여기고, 이것을 보면 A 바 C 바니까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봐서 변하지 않는 게 C는 변하고 지금 B가 변하지 않으니까 B를 써주고, 이렇게 잡았을 때 C가 안 변하고 A가 안 변하니까
AC에서 이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58번에서는 무슨 FM 문제가 나왔고 59번에서는 퓨리의 문제가 나와서 패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번 문제에서는 이진법을 그레이 코드로 변하는 문제였는데 문제가 1101001이 나와서 이것을 1 떨어뜨리고 똑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에서 이렇게 정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2020년 8월 1일에 본 남동발전 대졸 전기지계 전공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기출에서 숫자들을 살짝 바꿨기 때문에 기출에서 보았던 답을 고르시면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제 낚시성, 선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아마 NCS를 풀고 나서 전공을 보았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하면은 문제를 틀리거나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